안녕하세요. 장성입니다. 파운데이션을 통해서 영국 가려고 하는 친구들 진짜 많아지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 영국학닷컴에서는 유학 준비 과정이라는 걸 제공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 영상에서는 이 유학 준비 과정 중에 가장 핵심인 프리 파운데이션, 그러니까 파운데이션을 미리 공부하고 가는 선행학습, 그 패키지 중에 1강을 무료로 보여드릴 거예요. 이 프리 파운데이션이 뭐냐면, 예를 들면 내가 경영학 파운데이션을 할 거예요, 앞으로. 그럼 그 사람은 미리 경영학 파운데이션을 한 학생이 유학 선배가 되겠죠? 자기가 했던 과목을 다 공부를 한 거를 이제 해설지 프리집을 만들어 놔요. 그거를 4강, 5강, 6강으로 만들어서 저희가 풀 패키지로 해서 apclass.kr이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드리는데 유료입니다. 물론 영국학닷컴 학생들한테 무료고, 제가 계속 말이 길어졌는데, 자, 이 뒤에 이제 나올 영상은 NCUK의 비즈니스 파운데이션의 비즈니스 스터디스라는 과목이 있어요. 그 과목의 해설집의 1강을 저희가 무료로 공개합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시고 유학 준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투 맨체스터에서 NCUK 파운데이션을 졸업한 이지영이라고 하고요. 저는 우선 파운데이션 과정에서 UOM의 패션 마케팅과에 진학하기 위해 총 4가지 과목을 이수를 했어요. 이제 총 4가지는 이제 글로벌 스터디, 그리고 비즈니스 스터디, 비즈니스 매스, 그리고 EAP, 영어 수업 이렇게 총 4가지 들었고요. 오늘은 그 중에 하나인 비즈니스 스터디에 관해 강의 해설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강의 해설에 들어가기에 앞서 아무래도 제가 그냥 공부를 했던 학생이고, 그냥 열심히 공부를 했을 뿐이기 때문에, 뭔가 제 해설이 좀 두루뭉술하거나, 완벽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먼저 양해 부탁드리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일단, 비즈니스라는 과목은 사업에서 일어나는 전반적인 모든 일들을 다루고 있어요. 정말 기초적인 개념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시험에서 무조건 예시를 함께 쓰셔야 하는데, 그 예시들도 사실상 저희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런 실생활적인 예시들이라서 그렇게 배우는데 어렵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강의가 부족하지만 조금이나마 이 과목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좀 즐겁게 공부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강의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은 그 토픽 A만 다루려고 하는데요. 토픽 A가 아무래도 이 비즈니스라는 과목의 가장 기초가 되는 개념들이기도 하고 또 내용이 좀 방대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것만 설명해도 충분할 것 같아서 토픽 A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비즈니스는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자원을 활용하여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고 또는 판매하는 과정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비즈니스는 무엇을 하는가 하면 소비자나 다른 기업의 요구를 파악을 하고 그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구매를 해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익을 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이 비즈니스의 생산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총 4가지 요소가 가장 중요하게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토지, 랜드예요. 토지에서 나오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예시로는 석탄, 다이아몬드, 목재, 석유, 토양 등이 있어요. 그리고 천연 자원은 재생 가능 자원 또는 비재생 자원이 될 수 있고, 재생 가능 자원에는 숲이나 물고기, 물 등이 있고, 비재생 자원에는 석탄, 금, 석유 등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레이버, 노동이에요. 교사, 목수, 건축가, 의사 등 비즈니스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의미를 하고요. 세 번째로는 캐피탈, 자본이고요. 기계나 배송 트럭 등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돈과 장비를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엔터프라이즈라고 하는 기업가 정신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비즈니스의 원동력이 되는 위험을 감수하는 개인들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이 개인들은 관리, 의사결정, 조정 역할 등을 수행을 합니다.
네, 그래서 네 가지가 이렇게 총 네 가지고요. 이 네 가지 요소들 잘 기억해 두셔야 하는 게 멀티플 초이스에서 단골로 나오는 문제예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예시였던 것들 있잖아요. 뭐 석탄 이런 게 어디에 포함되는가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혹은 이제 뭔가 이렇게 지문이 있어요. 짧게 그러면은 그 지문에서 뭐 예를 들어서 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톰은 카페에서 일을 해요. 뭐 그래서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흘러가고 그럼 이 톰은 어디에 포함이 될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네이버가 맞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에 좀 자주 등장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총 네 가지 요소 예시와 함께 잘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중요한 개념 중 하나인데요. 비즈니스를 이제 프로세스로 나타냈을 때 이렇게 나타내고는 해요. 그래서 인풋이 이제 그 아까 말했던 그 네 가지 요소가 되고 그런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진행한 후에 아웃풋으로서 이제 제품이나 그런 서비스 등이 이제 생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중간에 더해지는 게 에디드 밸류라고 하는 부가가치예요. 그래서 이 에디드 밸류라고 하면 부가가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판매 가격과 원가의 차이를 의미를 해요. 그래서 상품이나 서비스가 더 매력적으로 만들어지면 고객은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할 의향이 생기겠죠? 그래서 부가가치를 높이면 기업이 창출할 수 있는 이익도 함께 증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판매 가격 빼기 원자재 비용 을 하면 이제 에디드 밸류, 부가가치가 되겠죠? 그래서 가치를 더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요, 성공적인 브랜드를 구축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거나, 아니면 우수한 고객 서비스를 제공을 하거나, 빠르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거나, 고객이 원하는 제품 기능을 추가하거나, 독특한 판매 포인트, 즉, 유니크 셀링 포인트, 줄여서 USP라고 하는 이거를 갖추는 것이 부가가치를 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딩 밸류의 장점이라고 하면 더 높은 가격을 책정할 수가 있고요. 경쟁사와 차별화된 포인트를 만들 수가 있고 더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경쟁사에 대한 보호막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비즈니스 목표 시장 세그먼트에 집중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즈니스 활동에는 또 세 가지 단계가 있는데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이렇게 세 개로 나누어져요. 그래서 1차 산업에는 지구에서 자원을 채취하는 활동, 예를 들면 어업, 광업, 농업 등이 포함이 되고요. 2차 산업으로는 제조업, 물건을 만드는 활동이에요. 그리고 3차 산업은 이제 서비스업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도 멀티플 초이스의 단골 질문이기 때문에 이 예시들 잘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프라이머리 섹터에 포함되는 예시는 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보기에는 뭐 파밍, 뭐 뱅크, 뭐 그리고 매뉴팩처링 이렇게 나오면 뭐 그중에서 이제 프라이머리 섹터에 포함되는 파밍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약간 헷갈리게 나올 때가 있어가지고 잘 알아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엔터프레뉴라고 하는 이제 기업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 성공적인 기업가의 특징으로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독립성, 스스로 상사가 되고자 하는 열망이에요. 그리고 자기 훈련이 필요하고 또 집중력, 끈기, 자신감, 창의성, 비즈니스적 태도, 노력, 동기부여 뭐 등이 이제 이 성공적인 기업가의 특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업가가 되는 것의 단점으로는요, 긴 작업 시간이 동반이 되고요. 문제가 생기면 다른 사람을 탓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재정적 압박이 생길 수 있고, 힘들게 열심히 일을 해야 하고, 또 가족 및 사회생활에 대한 부담이 생길 수 있고, 높은 스트레스 수준, 멀티태스킹의 필요성, 휴식 시간을 가질 수 없다는 거, 뭐 감정의 롤러코스터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즈니스에서는 제품들을 또 분류를 하는데요. 제품은 대중에게 판매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의미를 해요. 그래서 컨슈머 굿즈라고 하면 대중에게 판매되는 유형의 상품으로 나뉘어요. 그래서 총 두 가지 듀러블이랑 논 듀러블 굿즈로 나누어지는데 이 듀러블 굿즈는 오랫동안 반복해서 사용 가능한 물품을 이야기를 하고요. 논 듀러블 굿즈는 구매 후 곧 소비되는 물품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소비자 서비스는 대중에게 판매되는 무형의 상품을 의미를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은행이나 보험 등이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캐피털 굿즈는 기업이 구매하여 다른 상품을 생산하는 데 사용하는 기계, 도구, 장비 등을 의미를 합니다. 업무를 완료하는 것은 여러 기능적 부서들이 함께 협력하여 비즈니스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의미를 해요. 비즈니스 기능은 상호 유기적으로 통합되어야 하고, 예를 들어 행사는 마케팅의 영향을 받으며, 마케팅은 회사 내 인사 및 재무 부서의 영향을 받습니다. 모든 부서가 협력하고 함께 작업해야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등장하는 중요한 개념들인데요. 이제 비즈니스에는 이 미션 스테이트먼트, 그리고 에임, 그리고 오브젝티브 이렇게 세 가지가 존재를 해요. 그래서 미션 스테이트먼트라고 하면 사업체의 핵심 목표를 표현한 선언문이고요. 직원들에게 동기부여를 하고 외부 집단의 관심을 끌기 위한 방식으로 작성이 되고는 합니다. 그리고 에임은 목표인데요. 사업 목표가 파생되는 장기적인 계획으로 회사가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방향이나 목적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오브젝티브는 세부 목표예요. 설정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구체적인 대상을 의미를 합니다. 비즈니스의 전반적인 목표나 궁극적인 목적을 의미하는 게 에임이고요. 오브젝티브는 비즈니스가 전반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취해야 하는 단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비즈니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여러 가지 다양한 세부 목표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임과 오브젝티브의 목적으로는요, 조직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세우고요. 그리고 자원 활동의 기초를 형성하기 위해서가 될 수 있고,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가 될 수도 있고, 성과를 모니터링하기 위해서가 될 수도 있고, 성공을 측정하기 위해서 이 목표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 목표는 이 하이라키를 따르는데요. 첫 번째로는 미션 스테이트먼트예요. 미션은 조직의 목적을 나타내고 비즈니스의 비전과 가치를 설정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오브젝티브인데요. 목표는 비즈니스에 명확하게 정의된 타겟을 제공을 하고 직원들에게 동기부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등장을 하는 게 이제 스마트라는 원칙이에요. 여기서 이 목적은 스마트 해야 한다는, 그러니까 스마트 원칙을 무조건 따라야 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specific, 구체적이라는 말인데요. 목표는 비즈니스가 수행하는 활동에 초점을 맞춰야 하고, 또 measurable, 측정 가능해야 하고요. 그러니까 정량적 또는 정성적 속성으로 목표가 측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achievable 혹은 agreed라고 얘기를 하는데 목표를 설정한 모든 책임자가 해당 목표가 달성 가능하다고 동의를 해야 하고요. 그리고 realistic, 목표는 도전적이어야 하지만 가용한 자원으로 달성할 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이어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time specific, 목표 달성 시점에 대한 명확한 시간 제한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strategy, 전략은 장기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자원을 안내하는 종합적인 계획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tactics, 전술은 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단기 계획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의 장점은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명확한 목표는 경영진과 직원들에게 명확한 목적과 방향을 제시하여 공통의 목표를 향해 노력을 집중시킬 수 있고요. 목표를 또 설정함으로써 실제 성과를 설정한 목표와 비교할 수 있어 개선 또는 성공 영역을 식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명확한 목표를 통해 비즈니스는 가장 중요한 활동에 집중을 할 수가 있고요. 달성 가능한 구체적인 목표는 직원들에게 명확한 목표를 제공해서 이를 달성했을 때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목표는 비즈니스 활동 간 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도와서 시간, 자금, 인력을 가장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곳에 사용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corporate objective, 기업 목표는 비즈니스가 장기적인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지에 대한 계획을 제시를 해요. 비즈니스 전체의 중장기적인 방향을 다루고 주로 수치적으로 표현되며 예를 들면 특정 판매량, 이익, 수익률, 성장률을 달성하는 등의 형태로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업 목표의 유형들로는요, 생존, 이익 극대화, 성장, 윤리적 고려 사항, 기업의 사회적 책임, 줄여서 CSR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목표를 제약하는 것들에는 법률의 변화가 있고 경제 상황, 환경 문제, 경쟁 업체의 행동, 세계적 사건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얘기할 개념은 좀 중요한 개념인데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하는 줄여서 CSR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조직의 행동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의미를 해요. 전통적으로 CSR은 대기업만이 실천하는 것으로 여겨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인식은 변화했고 모든 규모의 조직이 그들의 행동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점점 더 책임을 지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시로는 맥도날드의 플래닛 챔피언 프로그램이에요. 맥도날드의 플래닛 챔피언 프로그램은 직원들이 회사의 환경 영향을 줄이는 방법을 찾도록 교육을 해요. 또한 맥도날드는 매일 쓰레기 줍기 순찰을 운영하고 일부 도심에서는 풀타임 쓰레기 챔피언을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윤리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또 이제 리미테이션이 존재를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익에 미치는 영향이에요. 윤리적 선택은 추가 비용을 발생시킬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재생 가능한 자원을 사용하는 경우가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윤리적 행동에 대한 관점인데요. 윤리적 행동으로 간주되는 것은 국가와 소비자 그룹에 따라 다르게 평가가 되기 때문에 또 그 한계가 존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직원에게 윤리 정책을 알리고 그들이 이를 준수하는지 모니터링하는 것은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한계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CSR이 제가 시험 볼 때 파이널 시험에선가 문제로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이 CSR이 뭔지 정확히 정의하실 수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예시들, 뭐 예를 들면 이런 맥도날드 같은 예시들 잘 알아두셨다가 이렇게 시험에 활용하실 수 있게, 응용하실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뭔가 한계점들이나 또한 장점도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그런 것들도 잘 알아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또 중요한 개념인데요. 이해관계자라고 하는 스테이크홀더라는 개념이에요. 이 스테이크홀더는 사업의 성공에 관심이 있는 개인 또는 그룹을 의미를 하고요. 크게 인터널 스테이크홀더랑 엑스터널 스테이크홀더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에서 이 스테이크홀더를 나누어 보면 첫 번째로는 고객이나 소비자가 있어요. 그리고 직원, 대출자, 지역사회, 공급업체, 정부, 소유자, 경영진들이 이제 스테이크홀더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스테이크홀더들은
서로 다른 이런 목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목적들로 인해 서로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고 갈등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주로 시험에서 나오는 내용이고요. 이 스테이크홀더 정리하실 수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이 인터널 스테이크홀더에는 누가 있고 엑스터널 스테이크홀더에는 누가 있는지 이것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그 쉐어홀더, 뭐 매니저, 그리고 인플로이 이렇게가 인터널 스테이크홀더, 즉 이제 비즈니스 안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이제 인터널 스테이크홀더가 되고요. 뭐 고객이나 뭐 사회, 지역 사회, 그리고 정부, 뭐 혹은 랜더 같은 사람들이 이제 엑스터널 스테이크홀더가 될 수 있어요. 왜냐면 비즈니스 밖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엑스터널 스테이크홀더라고 해요. 그래서 이 스테이크홀더들이 만났을 때 어떤 의견이 충돌을 하고 어떤 목적들이 충돌을 하는지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거예요. 이제 비즈니스 플랜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건데, 성공하기 위해서는 비즈니스가 미리 기획하는 것이 필수적이에요. 비즈니스 계획은 비즈니스, 목표, 전략, 시장, 재무 예측을 설명하는 서명 문서를 이야기를 하고요. 이를 통해서 기업가는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 위험 수준을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대략 40%의 신규 비즈니스가 첫 3년 이내에 실패한다고 하네요. 투자자들은 손실을 피하기 위해 비즈니스 계획을 보고 싶어 하고요. 투자자의 주요 목적은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한 것이므로 비즈니스가 성공할 잠재력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계획은 일반적으로 여러 섹션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비즈니스 아이디어예요. 비즈니스가 제공할 제품이나 서비스에 관련된 그런 아이디어를 의미를 하고요. 두 번째로는 비즈니스의 목표와 세부 목표, 스마트 원칙을 사용하여 설정한 그런 목표들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는 목표 시장, 수익 예측, 예상 비용 및 이익, 현금 흐름 예측, 재원 출처, 위치, 마케팅 믹스. 이 마케팅 믹스는 프로덕트, 플레이스, 프라이스, 그리고 프로모션 이렇게 총 4개를 P를 따서 P라고도 부르고요. 이 마케팅 믹스 내용은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 거예요. 사실 이것도 좀 중요한 개념이라서 그냥 여기서만 이렇게 그냥 4P가 있구나 이렇게만 알고 넘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비즈니스 계획은 어떤 것들을 포함을 하고 있는가 얘기를 해보면 첫 번째로는 실행 요약이라는 내용이에요. 실행 요약은 전체 비즈니스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섹션 중 하나라고 할 수가 있어요. 본질적으로 이거는 비즈니스 계획의 개요나 소개 부분으로 독자의 관심을 끌고 나머지 비즈니스 계획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작성이 돼요. 이건 매우 중요하고요. 비즈니스 계획은 수십 페이지에서 수백 페이지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이 실행 요약을 잘 작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실행 요약에는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는데 첫 번째로는 미션 스테이트먼트예요. 회사의 목적과 가치를 설명하는 거고요. 그리고 회사의 역사 및 리더십, 그리고 경쟁 우위 개요, 경쟁에서 차별화되는 요소를 설명하는 거를 얘기를 하고요. 뭐 재무 예측, 그리고 회사 목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장 기회예요. 이 섹션에서는 시장 내의 기회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요. 현재 산업에서의 격차는 무엇이고 회사의 제품이 그 격차를 어떻게 메울 것인지에 대해 설명을 해요. 이 섹션에서는 이런 내용을 또 포함을 하는데 첫 번째로는 시장 규모, 타겟 시장의 전체 크기와 잠재력을 설명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현재 또는 잠재적 시장 점유율, 제품이나 서비스가 차지할 수 있는 시장 점유율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산업 및 소비자 행동의 동향, 현재 산업의 트렌드와 소비자 행동의 변화를 분석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요. 시장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나 요구 사항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거. 그러니까 격차가 있는 곳을 판별을 해야 하고 또 이 격차의 원인이 무엇인지 발생한 이유를 또 설명을 해야 해요. 그리고 이거를 또 어떻게 메울 것인지 제품이나 서비스가 이 격차를 메우기 위한 계획과 전략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경쟁 환경이에요. 이 섹션에서는 주요 경쟁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경쟁 분석을 수행하면 이런 중요한 정보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런 비즈니스와 경쟁하는, 그러니까 나의 비즈니스와 경쟁하는 상위 브랜드 및 기업을 식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요 경쟁자를 식별할 수가 있고, 다른 브랜드가 활용하지 않을 수 있는 산업 동향을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경쟁 업체의 강점을 분석해서 비즈니스 운영에 있어 장애물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을 식별해낼 수가 있고, 경쟁 업체의 약점을 찾아내서 이를 통해 판매 포인트를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에게 공감할 수 있는 시장에 제공하는 독특한 가치 제안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겟 오디언스인데요. 이 섹션에서는 고객 세그먼트를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오디언스에 대한 인구 통계학적 및 심리적 정보는 무엇인가? 이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즉각적인 대답이 모두라면 더 깊이 파고들 필요가 있고, 이러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도록 요구를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어떤 인구 통계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필요로 하거나 구매할 가능성이 높은지, 그리고 이 어디언스의 심리적 특성은 무엇인지. 그러니까 심리적 특성이라고 하면 욕구나 가치관,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 등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제품이나 서비스가 이들에게 왜 가치가 있는지를 설명을 해야 돼요.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필요를 충족시키거나 원하는 결과를 제공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를 하는 거죠. 그리고는 마케팅 전략이에요. 이 섹션에서는 마케팅 전략을 통해 신규 고객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를 해요. 첫 번째로는 브랜드 포지셔닝 비전인데요. 브랜드를 시장에서 어떻게 위치시킬 것인지에 대한 비전과 이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및 성과 지표를 설정을 하고, 뭐 예를 들면 매출 목표나 시장 점유율 증가 등이 있겠죠. 그리고 성공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할 지표를 정의를 하고요. 제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하고 배포하기 위해 사용할 채널과 유통 전략을 설명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소셜미디어나 이메일 마케팅, 오프라인 광고, 유통 파트너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프라이싱과 비용과 수익원이에요. 이 섹션에서는 비용 구조와 다양한 수익원에 대해 논의를 해요. 가격 전략은 업계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면서도 이익을 창출할 수 있을 만큼 견고하게 진행을 해야 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포함을 해야 하는데요. 각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가격 책정 구조를 명확히 설명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이 회사의 가격이 경쟁 업체보다 높은 경우에 고객이 왜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를 설명을 해야 돼요. 그리고 만약 가격이 낮은 경우에는 어떻게 더 낮은 비용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설명을 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언제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하는지와 기대하는 이익률을 설명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예상되는 수익, 비용 구조의 주요 구성 요소, 고정비와 변동비의 비율 등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재무 계획을 제시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무 사항이에요. 이 섹션은 투자자와 경영진에게 자금 전략, 투자 기회 등을 파악하는데 특히 유용하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소들을 또 포함을 해야 하는데, 첫 번째로는 손익계산서예요. 이 보고서는 당신의 비즈니스가 현재 이익을 내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 비용, 순이익 등을 포함해서 전체적인 재무 성과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이 보고서는 현금의 유입과 유출을 자세히 설명해서 비즈니스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의 양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요. 영업활동, 투자활동 및 재무활동에서의 현금 흐름을 포함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는 자산, 부채 및 자본을 개요해서 비즈니스의 가치가 얼마인지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줘요. 자산과 부채의 비율, 자본 구조 등을 통해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그 방대한 토픽 A의 내용인데요. 사실 제가 느끼기로는 토픽 A에서 좀 시험 문제나 뭐 코스워크 과제 내용들이 토픽 A랑 많이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 그 predicted grade 받기 전에 에세이를 쓰는데 그 에세이에서도 저는 스테이크홀더에 관한 내용으로
에세이를 썼었고, 또 코스워크에서는 이런 스테이크홀더 얘기는 당연히 있었고,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도 물론 포함이 됐고요. 근데 주로 등장하는 게 토픽 A 내용이고, 또 이 내용들이 그 뒷부분의 토픽들과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이 토픽 A를 기초라고 그냥 지나치시는 것보다는 좀 더 잘 이해하시고 넘어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족한 설명이었는데 그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파운데이션 공부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